주식 초보 개미를 부탁해! 왜 이렇게 안 하십니까? 예, 그렇게까지 한 맞춰놓고 네. 지금 딱 들어갈 때 부탁해 하죠? 해놓고 가만히 예. 있으면 어떡합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식 초보 개미를 부탁해! 네, 자, 개미를 부탁해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궁금증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고환율 수혜주도 있나요? 자동차 관련주 주목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그러면 지금 환율이 어떻게 보면 거의 한 13년 만에 최고치를 지금 찍고 있다고 하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환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옛날에 이제 일반론적으로 환율이 올라가면은 네. 수출 관련주가 수혜주다 이런 얘기가 이제 일반론적이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좀 시각이 좀 달려지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지금 그 삼국이 환율 전쟁, 지난번에 이제 환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지만 네. 일본도 이제 엔저로 지금 가고 있고요. 엔화도 마찬가지, 위안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환율 전쟁이 있으면서 특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 수입할 때는 이제 물가가 오르는 거 아니에요? 네. 비싸게 사오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가격을 전이시키기가 상당히 경쟁력이 없으면 힘들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출 관련주도 다 같은 수출 관련주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보다는 좀 복잡해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13년 만에 이제 1,300원대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외국인들이 이제 환차손에서 주식을 빼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실은 내부적으로 볼 때 환율이 올라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은 도리어 실적이 내실 있게 쌓인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출 비중에 이제 고환율 수혜주를 거기서 이제 경쟁력을 갖고 쭉 뭐냐면 내가 그 원가가 비싸지더라도 이것을 갖다가 가격에 전이시킬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이제 사실 환율이 1,300원 올라가면 네. 수출 기업들은 뭐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반대로 네. 그 수출 기업들이 그 어쨌든 수출하기 위해서는 또 원재료를 그렇죠. 또 수입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죠. 또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가격 경쟁력, 그 마켓쉐어 그 이런 거 MSS 우위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비싸게 팔아도 산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예. 자, 그렇다면 환율이 올라가더라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은 어떤 업종들이 있는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예, 일단 그 제가 그 말씀드린 그 자동차입니다. 그 간단하게 말씀드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가 요번에 이제 미국에서도 보여줬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요번에 5월달에 그 아이오닉 5 부분에서 우리가 2등을 했습니다. 바로 맞아요. 독일 차를 이겨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냐면 전기 자율 자동차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쪽에 어떤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물론 이제 가장 그 중요한 게 과연 이제 수요가 있느냐가 그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수요 대비 공급 부족합니다 지금. 왜 그러냐?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뭐 왜 그러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네. 바로 차량용 반도체 부분 때문에 그런 그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던 부분이지만 실은 최근에 들어오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재고가 과연 어떻게 되는? 재고가 많이 남아 있으면 그건 덤핑을 쳐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문 재고의 어떤 이런 그 전체적인 그 재고량의 그 그림을 한번 이렇게 보신다면은 재고가 계속 그 줄어들고 있어요. 즉 뭐냐면 자동차 업종은 수요가 계속적으로 아직도 계속 그 늘어나고 있다는 그림을 우리가 그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전기 자율주행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우리가 경기 소비재이기 때문에 경기 이거 안 좋으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차 없으면 다니시겠어요? 이제 못 다니죠. 예. 사실 그래서- 또 코로나19 터지면서 차를 안 타던 분들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차를 또 주문하시는 분들도 생길 정도니까요. 제 주변에도 유가 떠도 그냥 투덜투덜 되면 다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지금 필수 타고 다녀요. 소비재가 네. 돼가버린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미국 내 그 자동차 재고 대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 이제 그 자동차 업종은 수요가 계속적으로 좀 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 접근을 좀 해볼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가격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준비된 그 그림을 또 하나 이렇게 보신다면은 최근 들어와서 네. 이런 그 아이오닉 5는 전기차 부분에서 굉장히 그 네. 현대차 그룹이 크게 이제 약진을 좀 하고 있는데 네. 현대차 그룹의 연간 영업이익을 보세요. 2월 달에 2분기 때 이번에 실적 안 좋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지만 네. 22년제 추정치를 볼 때 그 전체적으로 5분기에서 15조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과거와는 다르게 2020년도에서 벌써 4배 정도 영업이익이 수익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것은 네. 결국 뭐냐면 바로 자동차 업종이 그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이런 측면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환율이지만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섹터들이 어떤 거냐 볼 때 자동차 업종들이 아이오닉 5든 네. 전기차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긍정적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뭐 자동차 관련주들이 괜찮을 네.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수출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수출 업종 중에 하반기에 뭐 괜찮은 수출 전망들이 있습니까? 또 준비된 그림을 좀 볼까요? 그림 오늘 있습니까? 아주 핵심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물론 이제 네. 제가 볼 때 그 네. 자동차 업종이 제가 아까 이제 경쟁력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하반기 이제 수출 전망을 우리가 좀 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환율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미치냐 볼 때 가격 전이를 갖다 못 시켰을 때 네. 그거는 이제 수익 부분에 대한 어떤 수출이 있어도 수익이 못 내는 부분인데 맞아요. 아까 영업이익 봤잖아요. 네. 하반기에 이제 수출 전망을 우리가 볼 때 그 전체적으로 이제 전경련에서 나온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기 전자나 이런 부분은 저거 하더라도 일반 기계, 선박,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자동차 부품 쪽에 매출이 도리어 이제 그 하반기에 늘어날 수 있다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즉 뭐냐면 네. 가격 경쟁력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측면들이 계속 그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근 자동차 업종들이 그 주가를 보시면 잘 안 빠지잖아요. 그러네요. 요번에 삼성전자도 거의 그 개별 종목 같이 빠지고 또 경기 관련주에 포스코라던가 또는 현대제철도 상당히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업종들은 주가가 빠지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주식시장은 옳다라고 볼 때 이러한 어떤 가격 경쟁력 또 하반기의 수출 기대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크게 안 빠졌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이제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특히 지금 그 주문량이 한 3천만 대 정도 지금 그 기다리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반도체의 그 차량용 반도체 수요만 어느 정도 융통이 된다면은 이 부분에서 매출은 경기와는 다르게 바로 소비자에 의해서 매출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은 자동차 부품 업종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래도 오늘 뉴스를 좀 보니까요. 현대 자동차가요. 그 공장을 국내에 전기 자동차 공장을 짓기로 노사하고 합의를 했다는 얘기까지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다 보면 이제 전기 자율 자동차 관련주들을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예, 뭐 종목들을 보면 되게 이제 우리가 뭐 현대차 당연히 이제 완성차에서 볼 수 네네. 있겠고요. 기아차가 좀 있을 수 있겠고, 또 그 현대 만도 부분도 이제 상당히 그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어떤 그 매출 부분에 대한 기대가 있겠고요. 근데 만도는 네. 2분기 실적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예, 3분기 또 요번에 괜찮아져요? 그 가격 전이를 못 시켰어요. 그런데 하반기에 가서 가격 전이를 시킬 수 있다는 그 측면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네. 또 이제 물적 분할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주가에 맞아요. 약간 이제 부담을 좀 줬던 부분이지만 오늘 같은 것도 이제 현대유야 같은 경우는 급등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그 7%대 반등을 좀 했던 부분인데 현대유야도 또한 이런 그 전체적인 그 구동 부품이라든가 자동차 친환경 부분이 좋고 뭐 현대오토앱은 이제 프로그램 쪽이죠. 네. 바로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모바일 그 모빌리티 쪽에 그 상당히 기술력이 있겠고요. SL은 이제 그 헤드램프 아닙니까? 헤드램프, 잘 아시네요. 훨씬 이제 샤시 네. 쪽.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현대차와 밀접한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기업들에 의해서는 이제 수익성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 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고환율에 대한 도리어 가격 경쟁력의 수혜주를 가질 수가 있겠고 또 이 부분에서 하반기 수출에 대한 기대가 계속 있겠고요. 그 관련 업종들은 이제 전기 자율 자동차를 토대로 해서 완성차는 이제 그 돈을 계속 투자해야 되니까 네. 거기에 따른 부품 업종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많은 종목을 우리 개인 투자자가 다 살 수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황대현 전문가님의 황금주 나가보겠습니다. 어떤 황금주를 가져오셨습니까? 예. 오늘은 약간 그 중소형주를 좀 가져왔습니다. 서현이화입니다. 와, 저는 현대 오토에버 딱 할 줄 알았거든요. 네. 서현 이화 조금 저한테는 아직까지 생소한 기업인 것 같은데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죠. 예, 일단 그 서현이화는 제가 이제 포인트를 둔 건 수출 쪽입니다. 아까 고환율을 이겨낼 수 있냐고 할 때 수출 비중이 4대 6이니까요. 네. 수출이 더 많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이고 이제 아이오닉 5가 이번에 그 미국에서 굉장히 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도트림 부분에서 계속적인 그 매출인데 바로 내장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그 경쟁력이 계속 부각되고 있는데 왜냐면 이 내장재가 저도 보니까요. 네. 배터리만 가벼워져야 되는 줄 알았더니 내장재도 굉장히 이제 그 소프트화 시키면서 이제 이런 그 자연화 좀 시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무게를 줄일 수 있다는 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자율자동차는 뭐냐면 무게가 가벼워져야 되고 좀 단단해야 됩니다. 강도가 맞아요. 높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의 그 도어드림이 계속해서 이제 상당히 그 고급화되면서
이런 그 무게가 낮아져 있던 부분이 바로 그 친환경차로 좀 부각이 되면서 매출에 대한 그 기대가 계속적으로 크게 좀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벼운 무게, 친환경 소재 이런 부분이 요새 나타나는데 요새 뭐 경량화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움직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셋이 뭐 그쪽 부분도 그렇죠. 많이 그래서 괜찮았죠? 뭐 최근 들어오면서 특히 이제 전체적으로 가벼운 쪽의 그 매출 부분, 그 주가들의 그 탄력이 있었는데 이 종목 또한 바로 이제 아주 그 도트린 부분에서 도리어 네. 이 경량화 부분이 좀 그 부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친환경 소재가 뭐냐면 네. 최근에 그 고급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엔드 제품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실적 부분에 대한 그 기대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무게를 줄이면서 그 고급화되면서 현재 서현이와도 서서히 시장에서 주목받는 경량화 관련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서현, 이화 네.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또 이런 얘기만 듣고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동해미 차트 리스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차트를 보면서 여기 거래량은 또 들어왔는지 어쩐지 좀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오늘 상당히 급등을 했어요. 10%대까지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 차트 리스트로 보기에는 이거 많이 오른 거 갖고 왔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조금 혼낼 부분도 있긴 있는데 그렇죠. 가는 말이 더 많이 달린다 뭐 이런 얘기도 그래서 있으니까요. 제가 볼 때는 네. 추격 매수는 자제해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저는 이제 뭐냐면 추세 매매를 하기 때문에 추세가 과연 이제 가다가 꺾이더라도 계속 저점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냐가 가장 중요하다 봅니다. 네. 낙폭이 굉장히 컸죠. 엄청 가라앉다가 파동이 이번에 처음 나왔죠. 네. 그러면 이제 이 파동은 뭐냐면 소파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파동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양상인데 뭐 이렇게 너무 이제 그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요. 그림상 보면 이제 이쪽 그 직전 고점을 돌파해야지만 이제 이 파동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바로 가격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매수가는 이제 8,750원을 기준가에서 쫓아가지 않는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당연히 직전 고점을 돌파해야 되겠죠. 그래서 9,700원대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7,900원대를 접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 상황을 좀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밴드를 갖다가 약간 기준가에서 들었다 놨다 하는 이런 매매 전략은 필요하다. 그래서 약간은 이제 이 종목은 단기의 어떤 그 매매 전략으로 접근을 좀 하셔도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